뇌전증은 죄가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치매와 관련한 영상을 보다가 뇌전증에 대해서 다룬 영상을 봤습니다. 서버스 뉴스에서 제목이 이제 내가 걸린지도 잘 모른다. 소크라테스, 고흐, 차이코프스키가 모두 알았다는 병.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회수가 85,000회, 좋아요가 이제 눌렀습니다. 댓글이 이제 290개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이 2021년도 3월 26일 날, 그러니까 이제 4년 7개월 정도 지났는 영상입니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전체 인구의 약 한 1%라고 합니다. 그 1%라면은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로 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한 5,1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럼 51만 명 정도가 이제 환자군으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스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유명 방송국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이제 1%가 환자군이라고 하기에는 뭐 조회수나 뭐 좋아요 이 반응도가 이제 별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유튜브 전문가들이 조언이 저런 정도의 이제 반응의 주제를 가지고는 이제 영상 작업은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합니다. 반응도 없는 걸 굳이 만드는 시간에 다른 데 이제 시간 투자를 이제 하라는 거죠. 이러함에도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 영상에 이제 댓글 수는 이제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뭐 3년 7개월이 지났고 그래도 유명 방송국에서 다룬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을 한 것은 이제 댓글 하나하나에 이제 사연입니다. 앞전에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난청 관련한 이제 영상입니다. 난청을 주제로 한 영상에서 조회수나 댓글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제가 이제 몇 편을 집중해서 이제 올리는 사연이 있습니다. 앞전 이제 난청에 이제 그 달팽이관 청각신경 뭐 보건 영상 시리즈 편에서 제가 누차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제가 난청으로 오른쪽 귀에 이제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우연히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통해서 청각의 개선 사항에 대한 이제 이상 현상을 발견을 했고 그 이후에 난청 관련 영상을 보는데 해당 영상의 댓글에 달린 내용들이 너무나 이제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 이제 난청이 그 영상을 그 영상의 댓글을 보면서 제 혼자만의 이제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청의 고통을 표현하는 내용들의 깊이가 일반적인 뭐 영상에 좋아요, 뭐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런 이제 파이팅 뭐 이런 종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난청으로 인한 이제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평생 난청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피맺힌 이제 절규가 있었던 것입니다. 덧붙이면은 난청으로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제 예를 든다면 도시에 살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문명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산골짜기에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강제로 자연인이 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해도 새소리도 듣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오고 가는 걸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로 듣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을 넘어 이 세상 나 혼자밖에 없다는 외톨이다.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너무나 이제 가슴 먹먹한 사연에 제가 제대로 제 자신이 이제 난청이었으니까 제 자신을 상대로 실험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제 올려보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든 없든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이제 하는 것이고 과정을 일단 보여드리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뇌전증 영상의 댓글에 보면은 내용 하나하나가 뭐라고 해야 될지 제대로 된 뭐 표현을 할 수 있을지가 이제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뇌전증이 유아기 때부터 발생하는 질환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영상의 댓글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대부분입니다. 유아기에서 겪은 것을 성인으로 노년기까지 이어가기는 너무 가혹하죠. 그분들이 작성한 댓글의 느낌은 삶이 참 고단하다는 표현으로는 10%도 전달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느낌을 전달 드리는 것은 내전증의 상황이 어떤 것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댓글 290개 전체를 살펴봤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고향에서도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겪었던 것을 봤었는데 참 심성곱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에야 이해가 되고 그분의 심정을 0.001%로는 헤아려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서버스 영상에서 주장하는 바 최신 의학 정보에 의하면 내전증의 원인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같은 맥락에 근거 있는 정보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전증은 외부적인 충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머리, 두뇌를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서 발생한 상처로 인해서 생긴 질병입니다. 딱딱한 물체란 뭡니까? 콘크리트 바닥이나 벽, 가구, 돌, 주먹 등 인간의 머리보다 이제 강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부딪혀서 두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물체에 의한 손상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딱딱한 물체에 의한 손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팔다리를 부딪히면 시퍼런 멍이 들지 않습니까? 피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머리에도 피멍이 들면 그로 인한 혈관의 손상이 발생됩니다. 기본적으로 혈관 세포의 손상으로 염증이 발생된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생된 염증이 두뇌 속을 흘러다니면서 대뇌, 손의 피질도 공격을 해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이 내 신경을 공격해서 내 신경의 손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올라온 서울대학병원의 의학 정보가 가장 정확한 질병 정보라고 가정을 하고 이해를 하면 여기서 먼저 정리를 1차로 외부 충격은 이제 혈관 세포를 이제 손상을 일으킨 거고 2차로 혈관 세포의 손상으로 염증이 이제 발생된 것이죠. 3차로 혈관에서 발생한 염증 물질이 내 신경과 대뇌, 손의 피질에 손상을 일으켜서 최종적인 내전증의 증상으로 발현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확인 차원에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등록된 내전증에 대한 서울대 의과대학 질병정보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전증의 원인, 내전증 발작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내전증은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상태이므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최근 자기 공명 영상 촬영 등의 신경 영상 검사가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뇌의 미세한 병리적 변화들이 발견됨으로써 내전증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의학 역학 연구에서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뇌에 생긴 병리적 변화나 뇌 손상이 과거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주요한 원인으로는 뇌졸중, 선천기형, 두부 외상, 뇌염, 뇌종양, 퇴행성 뇌병증, 유전, 미수가, 분만 전후의 손상 등을 들 수 있다. 내전증의 발생률이 연령에 따라 다르듯이 연령층에 따라 내전증 발작이 발생하는 원인도 각기 다르다. 출생에서 6개월까지 분만 전후의 손상, 뇌의 발달 이상, 선천성 기형, 중추신경계 급성 감염, 6개월에서 24개월은 급성 열성 경련, 중추신경계의 급성 감염, 분만 전후의 손상, 뇌의 발달 이상, 2세에서 6세까지는 중추신경계의 급성 감염, 분만 전후의 손상, 뇌의 발달 이상, 특발성,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뇌종양, 6에서 16세까지는 특발성, 뇌종양, 중추신경계의 급성 감염, 분만 전후의 손상, 뇌의 발달 이상, 성인은 뇌외상, 중추신경계의 감염, 뇌종양,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증의 위험 인자가 내전증의 발작은 뇌피질 세포의 기능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이므로 신경세포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의 병리적 변화나 뇌손상 또는 유전적 요인들이 위험 임자로 작용한다. 따라서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대부분의 원인은 뇌전증의 위험 임자로 작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뇌전증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 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뇌전증의 원인으로라고 이제 지목하는 게 급성 감염이나 뇌손상, 성인은 외부 충격, 뭐 뇌종양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원인으로 이제 하고 이제 많은 부분은 또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염증이 곧 원인으로 보이나 언제 왜 염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일부 특정하고 있는 감염이나 뇌손상, 외부 충격, 뇌종양 덕에서 알 수 있듯이 원인 물질은 염증입니다. 질문, 염증을 제거하면 뇌전증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답은 원인이 된 염증을 제거해서 두뇌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면 염증을 제거한다는 것은 두뇌 청소와 같은 것입니다. 뇌 속을 청소해주면 뇌신경도 더 이상 이상 반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증의 공격으로 뇌신경과 대뇌, 소뇌 피질의 이상 반응의 증상이 뇌전증이었습니다. 염증을 제거한다는 것은 뇌전증을 유발하는 공격자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염증만 없으면 뇌전증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머릿속에 뇌신경과 대뇌, 소뇌 피질을 공격해서 뇌전증을 발생시킨 염증을 제거하면 뇌전증은 사라진다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의 염증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현대의학에서는 약물로 상황을 호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 관리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수술로 염증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과 뇌를 자극해서 뇌전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에 이제 댓글을 읽어본 소감은 약물과 수술로 일부의 환자에게 호전 반응이 있고 일부는 완쾌 상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 대다수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체념한 상태의 분위기로 느껴졌습니다. 한 국가의 1%가 적은 게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 세계 인구가 2024년 3월 31일 기준 81억 명이 넘었으니까 단순하게 1%로 한다면 8천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상황을 부르지는 해결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점에서 누군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선 저의 짧은 소견으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뇌전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학습하고 익히고 있는 의학 기술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빙빙 돌려서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라고 아니고 단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자리하고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자연정형학회의 자연정형요법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판단합니다. 모든 병의 99%가 염증으로 된 어혈이 모세혈관을 막아서 혈류가 막혀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뇌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외부 충격으로 혈관에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며 혈관의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고 2차적으로 염증이 뇌신경과 대뇌 소뇌 피질을 공격해서 뇌가 받는 통증이 뇌전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연정형요법은 인체의 모든 혈관의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염증으로 된 어혈을 몸 밖으로 뽑아내는데 최적화된 민간의술인 자연의학입니다. 염증, 즉 어혈을 몸 밖으로 뽑아내는 것은 석유, 가스를 뽑아 올리기 위해서 땅속에 구멍을 내서 시추를 하고 채굴을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앞전 영상에 이를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몸속에 질병을 유발한 20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체득을 한 것입니다. 시중에 흔히 하는 말로 한 가지는 재수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제 몸 하나에서 20여 가지의 치유 경험을 했다는 것은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요행이 아닌 것입니다. 뇌전증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에 뇌전증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뇌전증은 죄가 없는 건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뇌전증이 뭡니까? 뇌의 염증 물질이 외부 충격으로 발생했고, 발생한 염증이 머릿속 혈관에 상처를 내고 뇌신경을 공격하고 대뇌 소뇌 피지를 공격해서 그로 인해 내가 느끼는 통증 반응이 뇌전증 반응이라고 유추합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몸속에 발생한 염증으로 된 어혈을 석유를 시추하듯이 몸 밖으로 시추할 수 있는 것은 자연정일요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뇌전증은 죄가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한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판단은 자연정일요법을 하지 않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60%, 70%, 80%에 가깝게 맞췄다고 해서 그게 정답을 맞췄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상을 완화시키거나 일시적으로 반응이 멈췄다고 치유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는 곧 치유란 질병의 뿌리를 뽑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 외에 모든 질병은 관리하는 것이지 치유나 질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뇌전증을 겪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지인들이 경험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치료로 충분한 치유 효과를 보고 있거나 완쾌되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아무리 해도 치유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이 영상을 반복해서 되돌려 보시면서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염증이 질병의 원인이고 질병이 된 근본 뿌리인 염증을 제거하는 의학 기술로 수술 이외에 이것만 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의학 기술이라고 소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 말미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기 전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만드는 게 맞는가? 왜냐? 지금까지 영상은 제가 제 몸에 생긴 20여 가지의 질병을 극복하면서 체험과 체득의 과정에서 깨달은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주제인 뇌전증은 제가 목도는 했어도 제 몸으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뇌전증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의 심정과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 몸으로 겪지 않아서 제가 직접 치유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추를 해서 개인적인 주장을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밑에 댓글에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젓가락질을 배울 때 멸치를 잡는 것으로 배웠다고 해서 콩자반을 집으면 안 됩니까? 생선의 뼈와 살을 구분해서 바르면 잘못된 것입니까? 참깨를 젓가락으로 집으면 잘못 배운 것입니까? 삶의 깨무침이란 것은 하나를 배워서 2개, 3개, 10개로 응용해 나가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똑같은 염증으로 보면 고민할 것도 의문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염증이 손등에 있다고 별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특별 대접을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톱 깎기로 손톱만 깎아야 합니까? 인간이 일반 동물과 다른 것이 도구를 가지고 응용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첨부를 한다면 앞전 영상들에서 밝혔다시피 제가 심각할 정도의 건망증을 겪었는데 그 머리에 염증, 어혈을 뽑아내고 말끔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머리에서 많은 어혈을 뽑아내면서 건망증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40년 넘게 뒷머리 후두 옆 밑에, 여 뒷머리 튀어나오는데 여 밑에 새끼손가락 요거보다 조금 한마디보다 좀 작은 머리 속으로 자란 혹이 살았습니다. 그때 뒷머리 속에 이제 그 염증 어혈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법은 같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이 영상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와 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에 자연정일요법을 실천하셔서 뇌전증을 극복하시고 나면 무조건 제 영상에 반드시 오셔서
만세를 외치면서 구독을 10,000번은 눌러주셔야 어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내전증을 극복하고 모두가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분 하나 빼 10,000번씩 눌러주는 그날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정론법을 학습하고 익히 직접적으로 실천하시면 반드시 내전증에서 해방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더 이상 내전증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